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핑크스텐앱의 손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많은 강의를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직접 또 소개를 해주시는 강의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를 받는데 좀 긴장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예. 정말 뭐, 날씨 이제 덥다 소리도 안 나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부산도 진짜 더워요. 밖에 나가면 뭐 차에 37도 이렇게 차에 찍히더라고요. 진짜 더운 날씨에. 음,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폴더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벌써 우리가 4년이 됐으니까요. 예, 시작한 지. 정말 그 시간이 요즘 참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많은 우리들에게 또 변화가 있는, 어, 발전적인 변화, 그리고 성장적인 변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간다 느끼거든요. 인큐텐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회는 많이 남아있는 시기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오늘 강의의 그 주제는 인큐텐 사업 설명인데 전체적으로 과연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뜨면 오케이 사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병훈 사장님은 아주 화려한 티셔츠를 입고 오셨네요. 우리 인큐텐 여행 갔을 때 그죠? 샀던 것 같은데. 뭐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유치원생 같으세요, 유치원생. 네. 이게 화면을 쭉 한번 볼게요. 예, 많이 오셨네요. 예, 예. 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큐텐을 처음 만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쭉 보면, 아직 인큐텐은 좀 시작하지 않았다. 아직 제대로 된 시작이 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세미나에 갔을 때, 그, 이제, 회사, 본사에 이제 간부님과 대화를 좀 했어요. 어,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어, 이런 회사가 처음에 태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첫 그 오픈 멤버로 시작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 어떤 그런 분위기나 흐름을 잘 몰랐지만, 제가 만났던 그 회사 간부님은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많이 지켜봤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 인큐텐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사실 굉장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회사의 CEO도 그렇고 아이템도 그렇고 함께하는 우리 리더분들 그리고 또 멤버들 이런 분들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에 정말 저희 업계 내에서는 센세이셔널한 등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어떤 회사의 등장이었죠. 그 여파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인큐텐을 열심히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지금 우리 강혜수 대표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많은 우리 대표님들이 어, 결과를 거두고 성취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바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나 아직까지 결과를 못 내고 있던 분들을 위한 그런 시기이지 않겠나. 저는 어, 크게 성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처음에 저도 막 인큐텐 막 이렇게 발전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단순한 순간의 열정보다는 꾸준히 했을 때 그것에서 오는 그런 어떤 성공의 결과가 진짜 내 거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따라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요즘 정말 많이 어렵죠. 요즘 뭐 민생지원금 때문에 제일 바쁜 데가 마트더라고요. 네, 마트 가면 그거 뭐 이렇게 민생지원금 결제하는 단말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쪽 카운터에서 쓰고 저쪽 카운터에서 쓰고 굉장히 바쁜데 뭐 국가의 정책으로 잠깐 그런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닥친 건 당장에
삶을 살아가는 문제들, 그리고 좀 멀리 봐서는 노후 문제. 그래서 정말 요즘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렵다. 그런데 극소수의 기득권 빼고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있는 시대는 점점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강의에서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 AI 시대가 되어가면서 어때요? 소수의 인원, 그 기득권의 인원에게 점점 더 많은 부와 기회가 갈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AI 밑에 단계인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네. 저는 골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스포츠나 뭐 취미가 있으실 텐데요. 와, 앞으로 레슨 프로도 사라질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골프 치는 동영상 찍어가지고요. 그 챗 GPT에다가 나는 나이가 40대 중반이고, 구력이 이런데 핸디는 이 정도야. 내가 이 스윙을 보내줄 테니까 나의 장단점과 앞으로 뭘 해야 될지 피드백을 줘 하면요. 1분 만에 세상 그 어떤 프로보다도 정확하고 자세히 분석을 해줘요. 스윙을 동영상만 띄워주면. 네.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게 있는지 모르고 한번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이게. 야, 그래서 요즘 보면 그 유튜브 여러분도 많이 보실 겁니다. AI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시죠.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직업적인 문제들이 이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과연 우리가 당장 장사나, 그죠? 개인 사업이 아니라면 과연 어떠한 직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 물론 저는 네트워크를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선진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직원들을 대량 6천 명, 7천 명 해고를 하고 AI 한 대를 적용시키는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뿐만이 아니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내 입장이라면 분명히 관심 가지고 좀 미래를 준비해야 될 만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학업이 끝나고 직업을 선택할 때 또 그런 부분 역시도 앞으로 지금 이제 이런 미래 사회 발전들이 어찌 보면 우리한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우리한테 먹거리나, 그죠?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조금 더, 이 인큐텐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큐텐을 사업적으로 바라봐요. 인큐텐을, 사업적으로 바라본다. 그 관점의 중심에 있어서 어,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사업의 비결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무언가를 아는 것이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사업의 성공 원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과거에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벤트 회사를 했거든요. 이벤트 회사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돈 되는 행사들이 어떤 행사들이었냐면, 큰 행사 있죠. 지방에 무슨 축제나 또 대학교 다니면 축제 같은 거 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행사들이 단위가 굉장히 커요. 뭐 몇천만에서 억 단위의 어떤 그런 행사를 합니다.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런데 그 큰 행사를 치르는 회사는 그 많은 회사들 중에 극소수의 회사가 독점하고 있었고, 또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조차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정말 큰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서 왜 봄, 가을에만 할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시즌 직업이라는 거죠. 그러던 중 우연찮게 저한테 돌잔치 결혼식이라고 하는, 우리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는 그런 행사 제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벤트 입문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피했어요. 왜 기피했냐면 큰 행사 가면 되게 화려하거든요. 정말 화려하고 마치 내 자신이 스타가 된 기분이고 뭔가 엄청난 성취감도 있고 사실 그래요. 물론 끝나고 나면 공허함도 있긴 했었지만, 그런데
그 돌잔치 한번 가보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칠순잔치, 환갑잔치, 팔순잔치, 이런 거. 고이연, 결혼식, 이런 행사들 보면 되게 가족적인 행사고, 사실상 결혼식은 그나마 격식이 있지만, 돌잔치 같은 경우는 막 행사하는데 앞에서 술 먹고, 뭐 난동 피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사실은.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동종업계 사람들이 사실은 그 가족 행사인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되게 기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했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애는 끊임없이 놓네. 그리고 결혼은 누구나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돌잔치를, 뭐, 겨울이라고 돌잔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름이라고 결혼식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또 하나 생각 그거였어요. 나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어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행사를 해. 이런 조그만 행사들을 하면서, 무대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돌잔치, 결혼식, 이벤트 회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부산 이벤트 협회에서요.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사장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그걸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좀 기피하고 있거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데 반드시 기회가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였지만 사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남들이 다 좋다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나한테만 보이는 걸 찾았지 않았었나.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도 그런 안목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고, 또 인큐텐 역시도, 예, 물론 새롭게 무엇을 안다라는 건 100% 확신할 수 없죠. 어떻게 미래를 100% 확신하죠? 하지만, 아,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걸 선택할 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큐텐은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걸 확실했잖아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결단이 어찌 보면 지금의 결과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사업을 이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직 인큐텐의 인자도 모르고, 인큐텐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인큐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회에 대한 걸 과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오늘 이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다. 첫 번째는요, 결국 우리 인큐텐은 건강을 화두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건강을로 화두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사람들이 이런 건강해지기 위한 삶을 위해서 그 질적인 건강에 기꺼이 돈을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슬로건은 이미 10년 전부터 어, 많은 사람들께 어찌 보면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질문을 화면으로 띄우면 회의적인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주변에 예를 들어 뭐 영양제로 건강을 챙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고 믿을 수 없다. 먹나 안 먹나 똑같다라는 여론도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사실상 어떤 영양제 부분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지금 아마 30대 이상 그 분들이 안 먹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저변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이 시장이 끝난 게 아니죠. 그죠? 점점 더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 것이냐. 얼마 전에 우리가 김영환 대표님, 김영환 원장님의 강의도 들었지만, 앞으로 국가가 우리의 건강과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걸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불신했었던 과학적 근거, 과학적 증거, 이런 것들 역시나 훨씬 더 사람들이 믿고 이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가 안 좋았던, 몸이 안 좋았던 분들이 먹고 좋아지는 사례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양제로 임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양제로 제대로 된 의과대학과 손을 잡고 임상을 하는 회사가 바로 인큐텐이에요. 바로 인큐텐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인큐텐 제대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학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기술의 격차를 보여주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큐텐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 지금 현재 그 의학적 수준의 테스트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복했고요. 앞으로 제2의 코로나가 나온다 할지라도 인큐텐의 자리는 아주 큰 비중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질적인 건강에 사람들이 투자할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앞으로 사람들이 질적인 건강에 돈을 쓸 거야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뭐냐면 매년 점진적으로 커져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커졌을 때 내가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 보면 시장이 이미 커졌다라고 해서 그 시장을 내가 개척하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물론 뭐 그건 개인의 성향이나 열정이나 온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꾸준하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앞으로 10년, 20년 뒤까지 어마어마하게 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관심을 두고 관심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신다면 정말 그 인큐텐이 참여하고 있는 건강 분야에 대한 비전이 보일 것이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물론, 언젠가는 영양제 먹어야지 소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무수히 쏟아내는 이 시장에서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싶다라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셀프 메디케이션 시대, 스스로 몸을 케어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장의 중심에서 우리가 제조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개발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유통, 판매,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인프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자, 이걸 뒷받침해 주는 거 역시 이제 고령화죠. 네. 엄청나게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제가 두말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예측을 하고 계실 건데 2050년이 되면요. 인구의 60%가 60대 이상입니다. 인구의 60% 이상이 60세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경제를 이끌어왔던 그 젊은 시절 경제를 이끌어와서 그 경제력을 축적했던 그런 것들을 이런 굉장히 질적인 데 많이 쓸 것이다. 잠시만요. 네. 김미현 사장님께서 마이크가 켜져서 제가 음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 경우 생기죠. 본인도 모르게. 자, 폴 제인 필저. 이미 우리 인큐텐 사학과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익숙한 분 중에 한 분이지만 우리 사업을 이제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생소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미래의 세계적인 미래 경제학자입니다. 네. 시티은행 아시죠? 시티은행의 부사장을 역임하시고 30대 초반에 30대에 바로 그 천만장자가 되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예측한 것들이 거의 들어맞았습니다. 어, 미국의 건강산업 규모는 1000조 원, 한국은 200조 원까지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놀랍습니다. 2010년도에 1조 원이었어요. 제가 데이터를 가격걸 봤는데 2010년도에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1조였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2021년도 나와 있고 이제 2030년 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그래프 중간쯤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조에서 9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25조로 갈 거예요. 자, 돈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전문 기업이 아닌 기업들조차도 마구 쏟아냅니다. 지금 바로 그 시장이에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지인 중에 제 가족 저기 친척 중에 한 명이 큰 커피 대형 프랜차이즈 대한민국 3대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영양제 지금 만들어요. 공장 설립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네. 그만큼 영양제가 돈이 된다는 거는 다 아는 거죠. 사실 이 매출의 증대는 소비의 증가도 있지만 제조의 증가도 있어요. 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먹고 있어요.
근데 내가 먹는 게 진짜 좋은 건지, 꾸준하게 먹어야 될 건지, 아니면, 어, 내 몸이 진짜 좋은 게 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먹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2030년 25조 시장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때도 기준 없이 먹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제가 특정 브랜드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핸드폰 브랜드 중에 LG 기억나십니까? LG 핸드폰 기억나십니까? 스마트폰 많이 썼습니다. 요즘 LG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LG가요 점유율이 절반이었어요 옛날에. 예. 여러분 소니 핸드폰 쓰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기업들이 앞으로 대중화될 시장에 대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기업들 간에도 경쟁을 하죠. 왜 경쟁을 하죠? 돈을 더 벌려고 그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업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 기술입니다. 결국은 기술이죠. 뭐 기업이 고객을 더 사랑해서 삼성과 애플이 살아남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술력의 승리가 특정 시장의 1등과 2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양제 시장 어떨까요? 영양제 시장, 뭐 브랜드 잘 만들고, 껍데기 잘 만들고, 뭐, 그냥 그렇게만 하면 1등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양제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시장 규모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기술력 기준이 높은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인큐텐이 저 25조 시장을 넘어서 200조 시장이 갔을 때 1등이 되면 제일 좋고 탑3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건강한 삶 그리고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파트너 분들과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네. 이 시장은 추측이 아닙니다. 예측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대로 그대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더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영양제 20만 원 정도 사 먹는다. 이 말에 대해서 납득은 되십니까? 우리는 납득되죠. 사업하고는 우리는 당연히 납득되죠. 어, 그러나 이제 뭐 영양제 안 먹는 분들이 요새 없어가지고 보통은 뭐 안 먹는 분들 기준에서는 뭐 10만 원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20만 원 사치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20만 원의 영양제가 전 국민에게 필수품이 되는 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인큐텐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독보적인 인지도로, 독보적인 1위가 되었을 때 전 국민이 20만 원 정도의 영양제를 필수품으로 사 먹는다. 그 시장 자체는요, 계산해 보면 200조가 아니라, 네, 한 1000조 나올걸요. 그 비용만 매달 20만 원 쓴다면. 자, 현재 6천 원과 20만 원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국민들 나누기 현재 건강기능식품 매출 딱 나누면 한 달에 6천 원 먹어요. 6천 원. 그럼 시장이 지금 몇 배? 30배, 50배 정도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인큐템 우리 사과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인큐션을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절대 좋은 반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고객은 이걸 필요로 하는 고객을 운 좋게 만났을 경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모르고 있는 분들 그런 저항들을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찌 보면 그 저항 자체가 우리에게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꾸준히 하면 우리가 꾸준히 하게 되고 그 우리가 또
또 우리를 만들면 그게 커져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성이 남아있다. 제가 자동차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개발이 돼서 귀족들이 타던 옛날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량 생산이 되면서 1980년대, 90년대 각 가정의 자동차가 한 대씩 보급되는 시장을 우리는 살아왔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1인 1 자동차 시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던 자동차가 아니라 지금은 기본적으로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서스럼 없이 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무인 자동차 나오겠죠. 전기 자동차, 무인 자동차 더 나오겠죠. 앞으로 어떨까요? 자동차 시장이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소비가 줄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보급 다 됐다 해서 소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보급이 되어지고 더 편리하고 더 인간을 윤택하게 만들고 더 만족도 있는 상품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그쪽에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통신기기 어떻습니까? 과거에 집 전화하다가 삐삐 하니까 되게 좋았죠. 삐삐 와가지고 뭐 집 전화로 전화하고 공중전화 전화하고 저도 기억이 있거든요. 학창 시절이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어요. 자, 똑같은 통신기기입니다. 물론 기능이 다르죠.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그게 기술의 발달인데 가격 10배,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매달 내는 요금제 10배, 20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싸졌기 때문에 그런 소비가 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삐삐보다 덜 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한번 경험하게 하고 그런 편의성이 느껴지게 되고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특정 상품들은 기술이 발달하고 고가가 되더라도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면 추구했지 절대로 그 전에 거를 쓰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삐삐 쓰시겠어요? 못 쓴다는 거죠. 지금 강아지도 핸드폰 메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그죠? 네. 진짜입니다. 강아지 메고 다닙니다. 분실될까봐. 그 목소리 나오는 핸드폰 메고 다니는 강아지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뭐냐면, 과연 그러면 사실 이거, 뭐 우리가 뭐 조선시대 따지고 저기, 70년대, 80년대 생각하면 이게 필수품이 될 거라고 예상조차 못했던 것들이고, 현재 자동차 기술들 보더라도 절대 우리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죠. 지금 이렇게 회의하는 기술 역시도 우리는 절대 예측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일상이 됐잖아요. 음, 영양제는 과연 생필품이 될 수 있을까? 영양제는 과연 생필품이 될 수 있을까? 자, 똑같은 커큐민입니다. 제가 왼쪽 거, 오른쪽 거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아까 자동차도 옛날 자동차, 최신 자동차, 그리고 삐삐 스마트폰, 통신기기지만 영양제 똑같은 그 커큐민이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쉽게 와닿으라고 이렇게 그림을 양쪽에 배치를 한 거예요. 기술력으로 따지면 좀, 좀 약간 힘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100년의 기술이 차이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커큐민은 200년 전에 발견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 효능들이 밝혀져서 상품으로 나온 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인 거죠. 하지만 우리 인큐텐의 제품은 어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00년의 차이가 난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그 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몸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뭐 혈액 적혈구 이렇게 있는데 뭐 세포라고 보시고 결국에 인간의 몸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계통으로 나누잖아요. 뭐 내과, 외과 이렇게 나누잖아요. 정형외과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뭐 이게 흉부외과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뭐 이런 이비인후과 이런 식으로 인간은 계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인간을 쪼갤 수는 없지만 계통을 쪼개면 그럼 예를 들어 소화기계를 볼게요. 소화기를 쪼개면 입, 식도, 그죠? 뭐 위, 십이지장, 소장, 내장, 직장, 항문 이게 이제 소화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걸 기관이라고 합니다. 위장기관, 소장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체를 쪼개면 계통을 쪼개면 기관. 그러면 우리가
그 속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 뭐죠 이거 현미경 보는 거 무슨 검사라 그러죠? 그 조직 검사 그러죠 조직 검사. 그래서 기관을 다시 쪼개면 조직이 되는 거 조직. 네.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거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그 조직에 뭘 확대해서 보죠? 세포를 확대해서 보는 거 세포. 세포가 정상세포인지 비정상세포인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를 그렇게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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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면 결국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30쪽에서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진 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몸은 세포 하나로 출발하죠. 세포와 세포가 만나서 출발을 하는데 그게 무한 증식을 합니다. 그게 성장이고 재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노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포가 생성되지 않는 것이 노화이고 잘못된 세포들이 증식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질병이라는 개념으로 되는 거거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 세포들은 동글동글 생겼는데 이렇게 비정상 세포들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비정상 세포들이 원래는 백혈구나 이런 면역기관들이 잡아먹습니다. 먹이로. 네, 몸에 원래 있던 놈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면역체계가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잘못 생긴 놈이 기고만장해서 이런 잘못된 염증 세포들이 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질병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어떤 질병들이 다가오냐? 만성 염증이 유발하는 이제 질환들은 뭐 뇌경색, 치매, 우울증, 천식, 난임, 조상, 관절염, 췌장염, 당뇨병, 심근경색, 동맥경화 뿐만 아니라 뭐 100여 개, 200여 개 질병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질병이 사실은 염증 때문에 출발을 한다. 그럼 결국은 잘 보세요. 우리가 특정 질환에 특정 영양 성분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염증이라는 그 한 단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준다면 결국은 염증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염증을 안 생기게 하든지 생긴 염증을 없애든지 그것 중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알 필요가 있겠죠? 흡연, 고열량 음식. 뭐 흡연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어때요? 대기오염, 뭐 고혈압 음식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우리 그 염증의 원인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싫다면 뭐 단식원에 가든지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든지 뭐 그렇게 들어가서 산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고열량 음식 먹는 거 놓치고 우리가 살고 있겠습니까? 강의 끝나면 우리가 또 치킨에 맥주도 한잔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런 염증의 그 원인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염증과 대항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성 염증의 유발 원인들의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활성산소거든요. 활성 들어보셨죠? 활성산소. 네. 그 이런 것들 흡연, 불규칙한 수면,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리고 대기오염, 뭐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서 오는 이런 염증들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건 우리 몸이 산화된다. 우리 철이 녹이 슬면 산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그 산화를 막아주는 게 막을 항자 써서 항산화 들어보셨죠?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항산화제. 항산화제. 항산화제의 핵심 뭐냐면 항산화제에는요 수없이 많은 음극 전자들이 붙어 있어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활성산소랑 붙어가지고 그게 몸에 좋은 산소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가 많이 있는 사람이 항산화제를 먹으면 그게 몸에 좋은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항산화제 우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항산화제 안 먹으면 우리 이 질병에 노출돼요. 항산화제 안 먹으면 활성산소 못 잡고 활성산소 못 잡으면 뭐 많은 질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활성산소 먹으라니까 전병무 사장님께서 활성 오리진을 한 통 털어 드시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유치원생 외모의 비결이 네,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찾는 거죠. 제가 찾은 건 아닙니다. 이유송 박사님 찾았습니다. 항산화제가 지구상에 4천 개가 있거든요. 항산화제가. 지구상에 4천 개가 있는데 과연 그 4천 가지 물질 가운데서 우리 몸의 염증 지수를 내려주는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은 물질이 뭐냐 찾아봤더니 커큐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찾아낸 거죠. 이 커큐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결국에 항암도 되고 기억력도 회복시켜주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비만도 잡아주고 관절에도 좋고 치매까지 잡아주는 정말 어찌 보면 만병통치약이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의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 가지 연구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논문을 통해서 이런 효능들은 검증이 됐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죠.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강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특정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난용성. 어떤 체내나 다른 인체에 흡수가 잘 안 되게끔 세팅되어 있더라. 뭐냐? 100개를 먹으면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들어가면 빨리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지구상에 어찌 보면 진시황에 찾던 불로초를 과학의 발전으로 또 이우성 박사님의 열정으로 원료는 찾았는데 어때요? 이걸 어떻게 써먹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대로는. 그냥 강황을 먹는 거나 카레를 먹는 거나 강황 가루를 먹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원래 그 강황, 카레, 그죠? 커큐민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인도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60년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대. 60년. 네, 먹고 바르고 해서. 어쨌든 단점은 흡수가 되지 않는다. 그 흡수가 되지 않는 원인이 봤더니 화면 보면서 할까요? 네. 그래 보이듯이 바로 이 난용성, 어, 몸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체 구조는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효소가 분비돼서 2차 대사를 거치고 나서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그죠? 이렇게 변환시키는 그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장해서 이제 점막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커큐민 물질 자체는 우리 몸에서 흡수하는 물질로 바꿔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냐면 흡수되지 않는 게 물질이 좀 커서 흡수가 잘 안 되나 해서 쪼갰던 실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몸에 잡아놓고 보자 해서 코팅해가지고 넣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가지고 흡수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결국에 잘 봤더니 물질이 커서도 아니라 아예 성질이 우리 몸과 다른 겁니다. 기름 성분인 거예요. 기름. 난용성의 원인이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쉽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지금 더운 여름입니다. 갈증이 막 나요. 그러면 이런 시원한 따뜻한 물이 한 잔 있고요. 시원한 식용유가 옆에 한 잔 있다 볼게요. 여러분이 뭘 마셔야 되겠습니까? 뭘 먹어야 갈증이 풀리겠어요? 아무리 싫어도 따뜻한 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흡수를 하죠. 시원한 식용유 먹는다고 해서 갈증이 있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몸은 그만큼, 그죠? 기름을 흡수하도록 세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5% 정도 림프를 통해서 흡수되게끔 세팅은 되어 있는데, 결국에 우리 몸은 기름 흡수 못해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야, 이걸 어떻게 우리 몸에 넣어줘야 돼요? 주사로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이 경구 형태로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 성질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거듭한 결과 많은 연구들이 수배에서 수십 배의 흡수율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인큐테는 어떻게 했죠? 1000배, 지금은 1600배까지. 뭡니까? 어떻게? 기름인데 물로 바꾼 거예요. 윈텍 기술이죠. 기름인데 물에 녹도록 바꾼 거예요. 이 기술 하나로 사실상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건강기능식품 웰니스 분야에서 가장 선진의 기술을 획득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MP3 있죠? 아이폰에 가지고 있는 옛날에 아이팟 나왔던 MP3 있죠? MP3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인 거 아시나요, 혹시? 그거 우리나라가 지키지 못해서 외국에 다 뺏기고 다 갖다 쓴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삼성이 갖다가 써가지고 뭐 어떻게 만들었겠죠? 근데 아마 그거 그때 그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역사적인 영양제 시장에서 몸에 흡수되지 않는 난용성 항산화 물질, 커큐민뿐만 아니라 많은 난용성 물질들을 우리 몸에 수용성으로 바꾸어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전 세계 기술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인큐텐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을 뺏길 리 없지. 이미 상품이 나와 있죠. 제가 아까 MP3 기술 왜 말씀드렸냐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1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상품이 나와서 마케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큐텐은 어때요? 이미 마케팅이 들어가 있죠. 지금 마케팅이 들어갔죠.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있죠. 아직 대중들이 뭐 이렇게 아직 매체는 그죠? 어때요?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광고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방식을 100%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기술의 우위가 1등과 2등의 압도적인 차이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거의 지금 이 지용성 물질, 난용성 물질을 수용화로 만드는 기술은요, 어, 광안리 바닷가 가서 흙을 삽으로 퍼다가 그걸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과 저는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앞으로 과학적으로 또한 법률적인 어떤 테두리로 이러한 기술이 쉽게 나올 수는 없다. 최소 20년, 30년 이상은 우리에게 독점적인 기술로 보장이 된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뭐냐면 인도 사람이 아니면 커큐민을 먹는 일반 사람이 5년 동안 매일 먹을 커큐민의 양을 난 하루 만에 체내에 흡수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도 임상하고 있는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잡는 거고, 또 여러분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냥 영양제가 내 몸에 맞나 보다 수준이 아닌 거죠. 이러한 사실들이 전국에, 전 세계에 지금 퍼져 나가고 있다. 4년을 하면서 비슷한 기술 하나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어때요? 이미 우리는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학은, 기술은 힘입니다. 엄청난 우리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나가서 설명하는 거 별로 없거든요. 아까 강혜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식품 인규제, 약만큼 흡수되는 영양제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 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 뭐, 그 설명 다 해요. 그리고 뭐 이런 자세한 자료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 없을 뿐더러, 어, 그렇게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나아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제품, 이 오리진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파생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소식 들으셨겠지만, 지금 우리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사실 또 지금 나오고 있죠. 저도 사실 그 제품들에 대해서 파트너분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저는 효능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지금 인기 때문에 뭐 지속성 우리가 비타민도 개발을 했고, 그죠? 또 앞으로 나올 그 제품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뭐 그런 제품들이 앞으로 또 시장성에 우리가 또 매출 증대나 시장 확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 오리진 하나만 가지고도 월에 200억 정도의 매출을 할 수 있다. 오리진 단품만 가지고도 월에 200억 정도의 매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월에. 네. 자, 이거는 그래프입니다. 우리 몸에 원래 30분도 채 없는 게 6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네. 자, 결국 우리가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궁금해 할 겁니다. 인큐텐이 뭔지, 인큐텐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지 이런 것도 궁금할 텐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영양제들이 절대 해내지 못하는 그런 과학 기술을 독점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먹어서 뭐 피검사나 이런 어떤 비포 애프터 결과들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확인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저변이 점점 확대가 돼요. 아, 영양제 먹을 거면 어차피 진짜 내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생겼어요,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큐텐 찾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선점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마음속에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선 앞으로 다가올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의 미래를 보고 점점점 커져가는 시장에 인큐텐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체크하면 좋겠다. 어, 보상 플랜 지금 이 옛날 자료라서 네, 중간에 우리가 그 엘리트 골드가 하나 들어가 있죠. 네. 음, 마케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이 이제 방식이죠. 처음 인기테를 만나시는 분들은 물건을 판매해서 판매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받아오는 형태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이제 뭐 단순하게 고객에게 판매만을 위주로 하신다면 정확한 정보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로만 생각한다면 단순 판매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한 번에 판매로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어 그렇게 이제 고객에게 그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됐을 때 어 결론적으로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대부분 네트워크 처음 시작하셨을 때 내가 내 이익을 생각하면 되게 설레는데 그 이익을 목적으로 주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불편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단순히 판매보다는 이렇게 시장이 커져가는 형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숫자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 1억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아직까지 저 역시도 이 끝까지는 못 받아봤습니다. 못 받아봤고 아직 여기 이제 중간에서 놀고 있기는 한데요. 아주 재밌는 건 어, 이제 물론 열심히 하는 사업가들이 확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열심히 교육 듣고 우리가 열심히 강의하고 또 열심히 세일즈하고 또 판매하고 교육하고 초대하고 그런 분들이 성장하는 건 당연한데 인큐텐이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단순한 고객이 확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인큐텐의 힘인 것 같아요. 숨어있는 힘. 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사업가들이 당연히 잘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고객들이 알아서 해요. 쉽거든요. 회원가입 쉽죠. 오토시가입 쉽죠. 가격 부담 없죠. 먹기 편하죠. 효과 빠르죠.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이트 로그인 안 하고 들어가면 비싼데 회원가입만 하고 로그인하면 30%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개념으로만 보더라도 소비자들이 주변에 되게 자랑하고 싶은 게 인큐텐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한 지역에 가면 저는 뭐 한 번도 센터에서 본 적도 없는데 그분 하부라인으로 오토십이 엄청 많이 가입된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물론 오토십 매출도 중요하고 세일즈 매출도 중요하고 장원 매출, 스타트키트 매출도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매출은 없어요. 하지만 안정적인 확장은 사실상 오토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 좀 빠르게 효과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형태로 구매를 해서 효과를 보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오토십, 인큐텐의 오토십 시스템이 또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십이 확장을 해 나간다면 좀 전진적으로 늘어가는 개념? 예.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자로 전환이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저 경남에 또 사천에 저희 의장님하고 이름 똑같은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도 절대 뭐 이런 사업하고는 또 관련이 없었던 분 중에 여자분인데 이름이 박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미팅을 하는데 정말 그냥 제품에 감동해서
그 회사 원데이 세미나까지 오셨거든요. 이제 그분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인큐테는 제품에 발이 달렸고, 회사 브랜드에 발이 달렸고, 우리는 그냥 그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과 젓가락만 옮기면 되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또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전업으로 뛰어들어서 인큐텐을 하는 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대부분은 그런 결단을 쉽게 못 내리시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현재 벌고 있는 거에서 추가적인 소득이 나오는 구간까지 시간을 계산해주고 이제 그걸 이제 도와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미를 붙여서 나중에는 그 본업보다 인큐텐을 전환되는 확률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걸 진짜 사업적으로 진짜 매력을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득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200에서 300 정도 소득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정도가 되면 거의 대부분 인큐티는 전업하실 거예요. 거의 전업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연령대가 막 지금 막 이렇게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는 4, 5, 60대, 5, 60대 분들이 많이 진입하시는 분야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소득만 만들어진다. 근데 그 정도 소득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플래티넘 사파이어 정도 하면 됩니다. 네. 저 소득이 만약에 유지된다? 평생 갑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시장이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을 만든다면 내가 그 시장 3개, 5개, 10개를 만든다면 점점 점점 나중에는 이제 억대 소득도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인큐테는 아직 그 떠오르지 않은 태양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것도 최초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에서 사실이 아닌 거는 없었어요. 이때까지 모든 것들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들 역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아직 몰라요. 태양이 떠올랐을 때 말고 떠오르기 전에 그 땅을 선점하고 그 인프라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멀리 있는 관역, 목표를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는 경제적인 자유가 제 인생의 목표였고, 처음에도 그 목표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요즘 뭐 제가 많이 안 보이신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아직 뭐 우리 대표님들에 비하면 그런 자유를 느끼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느껴서도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달려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정말 과거에 비해서 인큐텐이 가져다 준 건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길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그건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신 우리 사장님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득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시장인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인큐텐의 많은 우리 성공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자유와 그리고 또 이런 현재의 이런 삶의 윤택함들을 많이들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장이 멀지 않았다. 시장이 커지면 관심은 더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티핑 포인트가 터집니다. 그 인계점이 딱 터지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또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10명을 보유한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강현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로 나아간다면 10조 매출 가능하고요. 천명이 아니라 만 명의 백만장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큐텐의 비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마 이 정도 기술력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핸드폰은 결국 삼성과 애플밖에 안 남았습니다. 영양제 역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영양제 하면 그냥 이꼬르 인큐텐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오로지 인큐텐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지금 어떤 도구가 쥐어져 있을까요? 참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또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많은 직업들을 또 가지게 되죠. 우리 그런 직업들의 도구가 영원한 게 있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 남는 건 없죠. 하지만 제가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큐텐의 도구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나아가신다면
살면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그냥 그저 그렇게 살지 말고 역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열심히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는 속도 방향 그대로 계속해서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에 함께 동참하셔서 이 파도를, 잔잔한 파도를 큰 파도로 만들어서 세상에 인큐텐을 많이 알리고 또 우리 인생도 멋지게 성공하는 그런 사업가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인큐텐 꼭 알아보시고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분들 반드시 같이 성공합시다. 화이팅! 네, 역시입니다. 맞죠? 네. 저희 아드님이 옆에서 들으면서 역시 깔끔하게 마무리 잘하신다고 이영진 사장님이 그렇게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미래가 훤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 리더 사님들의 미래가 여기 계신 사님들의 미래인데 그 미래를 증명해 보여주신 우리 손혜영 대표님께 감사의 댓글, 감사의 응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